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내적으로 쭉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런다고 너무 경영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막 경영 못한다고 주변에 다 하는데, 막 제가 경영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내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만 제가 데이터적으로 지금까지 관찰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경영에 위축 필요는 없다라는 저는 이제 경영주에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진짜 고위법인 형법상 살인죄도 가끔 신문에 보면 자식이 네가 판사라고 하면은 저 정도 네 애가 그랬다면 형량을 그것만 때려하고 엄청 막 우리가 댓글에 난리 치잖아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업주고 경영주를 고의적으로 사망시킬 사람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아까 고의범으로 형법상 처벌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형량을 높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지금까지 보면은 고의성 입증한다는 것. 그런데 한 사람을 진짜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으로 하기까지는 네 가지 조건이 결부돼야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수학점 콤비나이트 조합이니까 그 하려면 경우 수가 얼마나 적다는 거죠. 일단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의로 그 의무를 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잖아요. 아까 중대재해라는 범주가. 그다음에 이 의무 위반과 결과가 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해야 비로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막 겁을 먹을 만큼의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자고 만드는 법이지 처벌이라는 그 방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 정도의 요건을 본다고 하면 진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은 그렇게 이 힘든 것은 아니고 또 법 해석을 판사가 할 때도 우선 입법 해석이 있잖아요. 뭐 법에 이제 법률 해석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행정부처에서 이제 질의 해석을 해주잖아요. 노동부 관청이라든지 뭐 법무부가 그다음에 판사가 사법 해석해주고 또 이걸 보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학예 해석을 해주고 이런 걸 다 어우러져야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데 아까 있잖아요. 통계를 보니 2022년 12월 23년 12월 기준이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게 재해가 저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거는 사고성 사망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거든요. 지금 사망 1년에 산재로 사망한 숫자 2,000명이 넘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망자가 1,200명이 넘어요. 사고성 사망이 800명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데도 그러면은 뭐냐? 영국에는 HS라고 해요. 헬스 세이프티 커뮤니티라고 돼 있어요. 헬스가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성 사망은 이미 나는 우리나라 해결했다. 직업성 질환에 뇌혈관 신장 질환이라든지 궁골격 질환이라든지 뭐 여린 뭐죠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누출 이런 것에 대해서만 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출된 이거에 대해 관심을 놓게 하는 게 선진국이 지금 현재 수준인데 우리는 아직도 앞에 나오는 고전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고성 사망에도 선진국의 OECD 꼴등의 두 번째다 보니 멕시코 다음이다 보니 이 문제다 해갖고 이거라도 반으로 줄이자는 게 그때 당시였고 이번에도 뭐예요? 그때 당시도 저는 현직에 있을 때인데 막 공개적으로 말 못했지만은 그 목표 잘못 정했다. 지금 정부도 목표 잘못 정해. 지금 목표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닙니까? OECD 평균 그것도 통계도 어떤 OECD는 2022 19년입니까? 윤 정부도 19년 어떤 뭐 2000, 뭐 10년 이런 통계 다 달라. OECD 그 사망 만인율을 다 더해가지고 N분질 해가지고 그놈을 목표로 해놨더라니까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쉽게 달성하려고. 달성도 안 되죠. 내가 희망을 안 준다는 게 적어도 과학을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다. 저는 과학을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판단했는데 결국 저도 이제 과학적 통계를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때 또 611건이 지금 막 언론에서 말하고 경영주 관계 한 명 당사자는 경영주에는 100%잖아요. 누구든지 뭐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건물 정도 611명이 속된 말로 깜빵 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첩법 그렇게
뭐 했다고 하면 이 통계적으로 보면 사망사고 났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그때 당시는 50 이상이에요. 229명입니다. 의율 대상이 229건.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가 이제 기소 독점罪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이제 일반 시민을 한 거는 경찰이고 폴리스고 이 근로감독관이 그 상업적인 사법경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이거 기소해 주시오 하고 검찰에 보낸 게 52건 정도 돼요. 제 52건 그때 당시. 그 중에 검찰에서 그래 52건을 다 재판에 기소한 거 아니라고 그중에 다 조사해보면 이건 한상에 32건을 했어요. 32건 중에 12건이 재판을 했는데 아까 있잖아요. 한 명만 현재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 그 한 명은 100%지만 억울하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뭐냐면은 주변의 언론이나 이런 정도가 이게 중처법이 꼭 엄한 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난 그렇게. 그거도 어떻게 가면은 행정 집행을 할 때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 가면서 이 법이 계속 유지되면서 문화적으로 잡히도록 해야 되지. 만일에 그걸 유예해 버렸다 하면은 안전 문화 수준은 이걸로 해서 수준 높아졌는데 완전히 꼬그라질 것이다. 커브가 바꿔질 것이다. 저는 예측이 됐었어요. 일단 그런 정도입니다. 잠시 생각해.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혼자 그 어디 일반 시민들 특강을 할 때 제가 썼던 건 내가 부산 시민들 가지고 KN이라는 방송국 있어요. 그 센텀 시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죠? 백화점 매출 제일 많이 아시아에서 몇 번째로 하던데 그가 신세계 백화점 2개예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 많이 하고 무조건 거기다 한 보따리 사가니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안전 생각을 주머니를 좀 키워볼까 하고 고민해가지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해봤는데 그 머리에는 그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잖아요. 돈벌 국리, 놀 국리. 우리나라에서 뭐라 이게 게임 연속국 주머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생각 주머니는 거의 없나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안전생각 주머니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 선생님들은 가면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걸어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가면 바로 가. 이렇게 징검다리 가면. 요거는 뭐 다리로 건너가면은 5분간의 시간이 걸려요. 왼쪽으로 가겠네요. 왼쪽으로. 대부분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안전생각 주머니가 없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절대 이 정도면 징검다리 빠지지 않고 미니스커트 아가씨가 가지만은 전화 들고 가다가 빠지면은 결국은 다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면 1시간 더 걸리죠. 다리도 뭐, 그래서. 미니스커트로 걸어가면. 네. 그런. 그런데 여기는 열이 이제 옮겨가는 데는 5분 더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요거는 효율을 따지지만은 이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안전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중요한 뭐 간단한 거죠. 요거 내가 지금 농협 앞에 이쪽에 서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파란 불일 경우는 횡단보도 건너갈 사람 입장에 권리입니까 기회입니까? 권리. 이게 권리를 가니까는 당당히 좌우를 안 살피고 바로 가는 거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좌우를 봐야 되죠.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뭐 아까 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걸로 개발을 해가지고 게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얘들 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놀게 유치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항상 무슨 판단할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기가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제 혼자.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 유치원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 뭐 저는 지하철 타기 좋아하는데 거의 연속극 아니면 게임이더라고요. 주식하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보면. 회장님, 이게 방금 이 아이디어가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분 남았다. 어. 그거 우리나라가 착안한 겁니까? 어디 해외에서 가져온 아이디어? 우리나라가 착안했다가 뭐 카자흐스탄 저번에 여행을 왔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서울에 그 도로 그걸 알아가지고 했더라고. 우리나라 했다고 모르겠어. 그건 내가 모르겠네. 시간 카운터. 예. 누가 우리나라를 개발했다는 것 같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로 신문에 나온 중학생인가가 예. 다른 나라도 보고 온 거예요. 나 어느 나라 건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게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 까만 게 있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파란 거만 있거나 빨간 거 있으니까 먼지 들어가면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까만 거 사이에 뭐 빨간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방금 보여주신 그거는 우리나라 참 어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저도 미대는 안 나왔지만 미켈란젤로 아시죠? 우리 선생님 요거 이게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런 천지창조가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 교황을 투표하는 곳이죠. 선출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켈란젤로는 그럼 천지창조를 교황한테 그때 당시 임금 지시를 받고 4년 동안은 뭐죠? 콜레스콜론가 이게 아일로로 해가지고 그렸잖아요. 상상력을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그 창세기에 나온 것을 그랬을 때 작업 전에 요 그림 작업 전 안전점검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측을 잘하네. 당연히 했으니까 제 강의 교보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가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성당 같은 데 가면 뭐예요? 층고가 높아요, 낮아요? 보통 18m 이상이 됩니다. 그럼 18m 이상의 그 작업을 하려면은 비계를 설치하잖아요. 작업 발판. 그러면 1508년에 이걸 그때 당시 비계가 좋았거든요. 우리 지금 비계는 엄청 좋잖아요. 파이프로 잘 철제로 돼가지고 됐지만 그때 당시는 뭘로 했는 나무로 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매일 18m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업을 하고 성당 안에서 밥을 끓여 먹고 4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에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망사고가 안 났다는 것은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걸 개발하려고 이 사람 책을 쭉 공부를 해봤어요. 그때 딱 맞아요. 이게 천지창조인데 이게 이제 18m 아까 그랬잖아요. 도움 같은 데 올라가려면 이 비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 비계의 안정화 여기 록 장치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매일매일 안 하고 올라갔으면 우리가 가장 많은 그 사고 유형 중에 이제 추락을 떨어짐이라고 지금 표현을 바꿨는데 떨어짐 사고 제일 많습니다. 떨어짐 사고는 몇 메타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m 한정. 동계. 3m 미만이 40%입니다. 왜 그럴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절대 200m는 추락 사망 안 납니다. 하지 말아야 돼. 통통 묶고. 결국은 사다리 작업 3m 미만입니다. 근데 18m잖아요. 이건 바로 떨어지면 직사잖아요. 아까 3m 미만인 사망사고 거의 뭐 이 정도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를 강의 목적으로 하려고 장수를 했다고 장수. 그러니까 1508년 33살에 이 작업 지시를 받고 37살에 이 작업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보면 자기 관인이 없어요. 자기 사인이나 관인이 있으면 그림이 비싸잖아요. 이 사람이 없는데 후대 미술의 사가들이 영국 이거 미켈란젤로 작품이다 했잖아요. 자기가 이 그림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4년 동안 계속 숙식을 하고 밖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1512년 10월에 이 그림 천지창조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미켈란젤로 써놓고 내려서 10월 어느 날 성당문을 열고 나오니까 뭐예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지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노란 별 황금 들판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지창조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했는데 이름이 없네. 자기 그림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창피하면 사람 어때요? 얼른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올라갈 때도 안전장검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 지었어요. 주대기. 그 천지창조 미켈로.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장검을 했다. 왜? 89세를 살았거든요. 만일에 그때 안전장검 안 했으면 37살 죽었잖아요. 추락 사망으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치거나 눈에 알료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어도 사망사고는 안 한다. 저거. 내피난 거. 네? 이제 지금도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분이 안 살아계시 내가 혼자 지어낸 말, 논리적으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제가 쥐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장수동물 중에 거북이죠. 십장생 하면. 거북이 몇 년 살아요? 200, 400. 네.
뭐 많이 살면 보통 그런데 120년 이렇게 살잖아요. 80년. 거북이는 그 흔한 데일밴드 하나도 없이 120년 살죠. 근데 바닷물이 벨밴드니까. 사람은 뭐 MRI라든지 제대의 세포가 있어도 125세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원래 이게 이쪽에 연구한 사람 중에 하면은 자기 육신의 성장, 맥시멈 성장 곱하기 5배를 산다 하더라고요. 사람은 25이 그보다 더 나이가 먹어도 큰 사람 있지만은 평균 25이 맥시멈 내 육신의 성장이 곱하기 5배니까 125세까지 살게 돼. 125세를 위해서 꾸준히 아직도 의학을 발달할 거라고 이제 인류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거북이가 저는 이제 이게 강의 목적으로 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거북이는 이렇게 오래 살 것인가? 거북이가 맥박을 1분에 몇 번 뛴지 알아요? 50분 흔들어주면 30분. 이게 이제 학자만 이게 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 중에 8 내지 10회입니다. 어떤 사람 4회. 그래서 누리면 오래 사네. 이제 혼자.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가지고 어디 강의하다 보면 안 되겠어요. 다른 또 하나의 또 대상을 찾으려니까 또 열심히 또 골방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설치류. 설치류는 1년 내지 2년밖에 못 삽니다. 이걸 맥박 1분에 몇 번 뛴지 알아요? 200분 400 내지 600회. 빨리빨리 하면 일찍 죽구나. 느리면 오래 산다. 그 결론은. 그래서 제가 느리게 하자. 조심조심 코리아란 말 들어봤어요? 네. 언제 들어봤어요? 오늘 봤어요. 아니야, 진짜 봤어요. 매스컴에서 뭐. 빨리빨리 코리아에서 2009년에 만들어서 2010년에부터 통용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강사 박수. 제가 2009년에 교육정보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뭐 다 이거 공공기관도 계신 분들 있지만 공공기관은 뭐 내부적으로 슬로건 모집하면 뭐예요? 1등이 자리에 30만 원, 50만 원 주니까 그 수준밖에 안 나오죠. 아이디어. 제가 이제 2007년에 기조실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돈만 가지면 부렁부금 전문가가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채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계획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보다 조금 낮은 거기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더니 이 친구들이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는데 조심조심 코리아 7자 가져가지고 4천만 홀라당하고 이거 뭐냐. 그래서 설명을 하기 이해가 돼. 우리가 70년대 빨리빨리 문화로 급속도로 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조심조심 코리아를 가지고 그 부재로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이걸 온 거예요. 저게 4천만 원짜리예요? 네. 야 4천만 원 그때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결국은 뭐냐? 위험을 볼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걸 솔루션 제거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을 전문가 지천에 있다는 공학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요거 봐요. 지금 위험을 볼 줄 안다. 이게 뭡니까? 사각모서리죠. 이 책상은 안전 관점에서 좋은 건 아니죠. 위험이 뭐요? 언젠간 지나다니면은 유치원생은 맞박을 때려가지고 멍이 들 것이고 사람 같으면 멍도 들고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 지나가면 이거 한번 멍들면 오래 갑니다 이게. 권 대표님 중대재 서울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라운딩으로 해야죠. 라운딩 하는 걸로 한다든지 보호장구를 해서 여기다가 뭐 본딩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쪽 강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였는데 이런 방식이죠. 결국은 이것도 제가 그걸 주제 준 것도 그 거북이 그걸 해가지고 이거 요격을 받던데 아무 생각 안 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 돈 주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기업이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절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안 주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경영주 안전보건 책임 의무는 뭐냐? 이건 법령 시행규칙에 이제 4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1번과 4번이죠. 2번, 3번은 뭐 당하면 그대로 하라면 따르면 되는 것이니까 1번이 가장 핵심입니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그 이해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직과 예산, 인력에 관한 총괄 관리하는 행사하는 자니까 실질적 지배 운영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돈을 가진 자들 등기이사 여부 관계없다는 거기에 있어요. 등기가 안 됐어도
돈을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만이 안전은 결국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위험을 제거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요거 뭐 종사자라는 개념 해석하는 뭐 시간 쭉 이렇게 체계 구축을 어떻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이것도 체계와 체제가 있는데 체제는 체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요거 보면 자료 중에 4건인 이걸로 해서 제가 12건 재판 맞아 14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검사가 기소한 것 중에 4건 이걸 위반으로 기소한 거 다 그거 이건 이제 구성 요건으로 보는 거죠. 구성 요건으로. 이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전은 이겁니다. 효과가 제일 높은 것은 우계고 효과가 낮은 건 밑에입니다. 안전의 가장 ABC가 이겁니다. 위험이 있으면 제거하는 거고 그것이 제일 효과가 높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대체하는 거고 또 돈이 좀 없으니까 공학적으로 통제하는 거고 또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통제하고 제일 효과가 낮은 건 개인보호 착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일 밑에 개인보호 착용 가지고 계속 연설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한 것보다 낫지만 힘은 가장 여러분 안전한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뭐 그것도 추상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우선 제가 답을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의 장구를 착용하는 곳이 내가 있다면 그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 장구를 다 썼으면 나는 안전한 상태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게 건설 현장에 오면 1000명씩 이렇게 출력 인원 있을 때 한 5분 메시지 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잠자는 침대잖아요. 침대도 위험하잖아요. 지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장 수단이 낮은 보호장구 착용을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또 그것을 안전을 다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 현재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위험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일러실이 주로 어디가 있어요? 빌딩이나 지하에 있죠. 지하에 있으니까 뭐 보일러실을 자주 간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점검하러 가면 그때 이제 가니까 뭐요. 질식사고 나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질식사고를 제거하려면 위험을 제거하려면 뭐예요? 보일러실 자체를 5개로 내놔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가 드는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예를 든다면.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특강할 나는 또 보는 어디 지하철 벽면에 붙여져 있길래 이런 거 한번 혼내놨죠. 산재 예방엔 효과 빠른 3대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효과 제일 느린 것을 이걸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해서는 안 되지. 돈 들어가더라도 제거하라고 나팔 보고 다녀야죠. 인식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뒤로 내가 했더니 이제 없어졌더라고. 혼낸다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코시아 MS를 안전보건단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국제적으로 ISO 45000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참조해서 회사별로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데이터 기반하는 사람 중에 관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들어서 사업장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수기를 해보면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수요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사항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요거 있어요. 제가 서울시 자문하면서 현장에 자기도 국장하고 과장님들하고 하셔보면은 이 빨간 노동자 대표, 그러니까 안전보건은 결국은 뭔가 위험에 가장 노출된 그분,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도 노동자의 그런 정보를 줬냐 안 줬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안 해가지고도 기소한 건수 몇 건 돼요. 그래서 경영 방침에 보면 봐봐 여러분 지금 현재 큰 건물에 가보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전부 다 회사 대표 사인만 해놔요. 노동자한테 알려줬다 해도 나중에 증거 이야기하기도 안 알아주잖아요. 노동자 대표 사인을 해놓으면 노동자 대표가 이걸 읽었잖아요. 그럼 공지가 된 거잖아요. 이게 사인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요 위험성 평가 아주 이게 핵심이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게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마다 다르죠. 어떤 규모가 큰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간단한 것도 아까 있잖아요. 요 정도 오늘 이 강당이 위험성 평가를 해보면 여기 모서리가 있다. 어디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 뭐 농약을 칠하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아이템 그것을 갖다가 위험 요소만 집어이면은 자동으로 점수로 평가가 요거 돌려가지고 나오고 뭐 제가 이제 그것 쪽에 이제 제가 디바이스라도 이거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만들게 되면 엄청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도 될 수 있겠죠. 시장에 이게 마켓에도 보면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물기를 제거하고 뭐 이렇게 화재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시그널 봐가지고 뭐 IoT 센서 기반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은 어떤 기관에 뭘 조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막 교육 깜빡 잊어버 교육을 안 가면 교육을 가도록 사전에 컴퓨터라든지 자기 모바일에 해가지고 3일 후에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다면 그러면 절대 법 위반 사항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요거 또 예산 편성학 용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구축에 대한 거 나옵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중요한데 이거는 뭐 설명을 요것도 1시간 정도 이제 제가 대학원생들 강의한 건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가 몇 개 달렸어요? 귀 2개. 그게 아, 우리 문 박사님이 아주 고급 학생이다. 눈치가 빨라. 정답. 원래는 이거 시간에서 하나씩 하고 귀가 3개 달렸죠. 왜 3개 달렸겠어요? 예? 듣는 귀 2개, 내 말귀 알아먹었어요. 말기. 근데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안전에 대한 작업 지시를 해도 결국은 AI도 말귀 못 알아먹으면 만소리 해버리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 하잖아요. 말귀를 알아먹기에 내가 질문을 해야 그놈이 말귀 알아먹고 내 원하는 답을 해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소개를 쓰겠어요? 아, 진짜 한자가 있어요. 하십니까요? 이 한자가 뭐냐면은 속삭일섭입니다. 소금거리다. 속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보고는 그 정도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장애인이 표준말입니다. 장애우란 말을 씁니다. 장애인이잖아요. 말 못한 장애인은 입 모양만 봐도 먹게 알아먹잖아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소통이 됐어요. 그 정도 안전보고는 컨택이 돼야 돼. 노동자와 관리감독자, 사장 간에 그 정도 소통이 돼 있어야만이 되는 거지. 갑자기 오늘 감독 나온다니까 소리 어디 비치해 놓은 거 그냥 떠들어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안전보고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산업안전보고 모든 구성원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장치는 얼마나 복잡하잖아요. 이걸 챗GPT라든지 AI로 개발하면 엄청 좋죠. 사업장에 이제 뭐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면은 익명으로 할 것인가. 저번에 그잖아요. 고발 프로라든가 익명으로 한다니까 익명성 보장한다니까 막 내부적인 이런 거죠. 양성화되고 하댔기 이런 것을 해야만이 개선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결국 실행을 하려면은 이 모든 안에 들어오는 아까 있잖아요. 내 사이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AI 기반의 상시적 소통 채널도 구축을 해도 뭔가 이것도 업이 될 것 같아. 정답은 없어도 이것도 고민해보고 필요성이 많죠. 그 부장님, 예. 우리 맹철형 전무님이 소상공인 지원을 이제 하셔가지고 예. 사실은 저희 같이 AI를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소상공인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는 걸 요즘에 하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 안전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도메인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 있는데 이제 안전 저희 필요한 그런 사이트하고 저 같은 기술자들하고 사이를 진짜 잘 소통을 시키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3가지 목표 정했잖아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 툭 던진 걸 가지고 한번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또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정답은 없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작업 중지 뭐 이게 특히 용역 할 때 중요합니다. 이게 용역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업체 평가, 이게 이제 서울시 제가 평가로 많이 가봤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도급인이 수급을 줄 때 일을 맡길 때 안전보건에 관한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실 체육관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요거 평가 점수를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 예인데 이 값의 웨이트는 이제 본인들이 정하면 되죠. 우리 회사의 가장 위험 요소를 더 제거할 수 있는 하면 거기에 웨이트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거 점수를 낮게 해가지고 결국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면은 그 업체 선정할 때 이런 데가 더 낫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공공기관은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개인 회사들도 요런,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만들기 복잡하면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도 뭐 이런 거든 뭐 엑셀 작업이라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돼요.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요. 이런 것은 용역 위탁, 이게 용역 그러니까 도급인이 이게 도급인과 이게 용역 위탁 요게 상당히 이제 혼선이 되지만은 결국은 내가 남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그자가 안전하도록 하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결국에 대해서 거기 다툼의 여지는 누가 판단한다고요? 일단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판사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최근에 공무원들도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 충청남도 공무원 한 300명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몰라도 질문한 사람 2명이고 나한테 이메일로 물어본 3명이 있었는데, 이메일로 그 사람 하는데 한 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강의라고 1시간 걸렸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하여튼 그만큼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아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때 300명은 충청남도에 있는 100명, 그다음 각 시군 있잖아요. 계룡시, 뭐 논산시 이런 데서 뭐 2명, 3명씩 해서 온 사람들인데 결국은 공무원들도 이제 자기 책임이 강화되다 보니 상당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을 주로 발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도급인 경우가 꽤 많아요.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고. 이 전자문서 가지고 이제 문서를 이제 이게 요것도 이제 우리 쪽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이제 법을 공부하신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이 저도 법대 나올 때는 정의를 추구한다 법을 배웠는데 생활해 보니까 행위자를 보호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 증거더라. 이 결론을 냈어요.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는 것보다도 증거가 없으면 꽝이야. 증거 중.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패러데이 아십니까? 패러데이 법칙. 아까 구미에서 우리 김도영 박사님 오실 때 그 KTX도 패러데이 덕분에 생긴 거잖아요. 마이클 패러데이는 학력이 공식적으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인쇄소에 그 제본 공부하는 거, 제본. 여기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돈 없으니까 뭐 책을 인쇄가 제본 잘 해야 되잖아요. 다만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지만 저작권법에. 그때는 다 제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본 기술이 어마어마한, 제본을 잘한 사람 진짜 기술자 있잖아요. 마이클 패러데가 제본이에요. 그래서 하하.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도 경영층들 지금도 그러죠. 경영층들 가끔 여기 계신 분들 특강도 다녀봤겠지만은 CEO들은 바쁘니까 조창 간 다음에 뭐 또 아침 7시 반에 시장에 한번 가가지고 그때 가면은 뭐죠?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다음에 한 8시부터 9시 반까지 특강 듣고 이렇게 출근하잖아요. 아니면은 오후 반 이렇게 이런 과정 있잖아요. 이 마이클 패러디 자기 사장이 그 화학을 전공한 유명한 이제 이름이 화학을 전공한 유명한 학자 교수가 강의하는데 운전수로 따라다녔어요. 뒤에 청강성으로 이제 앉아서 그 화학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노트에다 적었어요. 노트 필기에 대가요, 마이클 패러디가. 쭉쭉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마이클 패러디가 이제 그 적은 걸 전부 다 제본 기술을 얼마나 책이 됐을까? 제본을 잘하는 사람이. 그건 자기가 아주 전문가니까. 그래가지고 화학 교수님한테 전화를 이래저래 이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교수님께 이걸 드리고 싶다. 제가 청강에 들어서. 그랬더니 뭔 소린가 하고 오라겠더니 자기가 말했던 것이 책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감탄하겠어요. 농담이면 교수님도 책 한 권도 못 쓴 교수님도 많은데 자기 말은 하는데 그걸 책으로 쓴다 쉽지 않잖아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 뭐를 해줄까 했더니 자기 조교를 채용해 주세요 했더니 그 화학 그 비크 실험하는데 그 조교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로에 보면은 좌석이 있고 뭐죠 그저 색가루가 해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그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패러디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록의 명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파운드 20파운드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이런 부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집회에 들어가잖아요. 마이클 패러디 20파운드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났는데 왜? 기록을 잘해. 노트 쓰기. 결국은 적자. 예. 그런데 안전보고는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근데 그 증거를 하려니까 요즘 신문에 나오잖아요. 내 사업장은 35명인데 서류 작성 아니라고 며칠 걸린다 하잖아요. 이걸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전자문서를 AI 기반으로 뭐 해가지고 내가 끌적끌적 자동으로 이게 업로드 시켜가지고 뭐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쉽게 뭐냐면 요 안전보건법의 의무도로 하는 서식을 쭉 제가 언제 그 로폼 이게 로펌이 아니라 로폼이라는 이게 법률 서식을 그래서 그 사람 어디 특강을 들었는데 여자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때려치고.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 서식을 만드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식에 딱 하면 근로계약서 하면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무하고 전부 다 가져와 딱 채워주고 사인만 하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보건에 관한 이 문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을 또 여기에 관련되신 분하고 또 AI 기반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만들면 또 이건 자동으로 하면은 업로드가 되는 또 기능까지도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나한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법이 수시로 바꿔지면 이거 깡통대부잖아요. 그럼 바꿔지면 자동으로 그놈이 뭐그 속된 말 로봇으로 쭉 긁어가갖고 와갖고 신형으로 다시 바꿔치게 해주고 뭐 이런 정도 되지 않겠냐 지금 정도 기술이 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업장에 업무 생산, 실무로 채취피드라는 건 생산성을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안전보건에도 생산성 높아지면은 불만이 안 생기죠. 맨날 이거 의무이라고 그래요. 일 못한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행정 제재는 뭐 이렇게 나온 건 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제가 이제 평생 이게 안 되는 게 이게인데요. 안전을 공짜로 얻고자 하는 난 심보라고 하는데 심보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 10원 내려고 생각 안 하죠. 경영주 편등이 아니지만, 사업주, 노동계 편등은.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 안전. 둘다 둘 다 중요하죠. 이게 건강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뭐 사고로 일찍 죽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얼마에 기대 수명이 지금 뭐 80 몇 살이잖아요. 남녀가 좀 차이. 건강 수명 70 몇이고 건강 수명이라는 건 뭐예요? 병원에 들락날락 안 하는 정도 나이를 말한 거잖아요. 기대 수명은 산으로 잠자러 가는 수명 시간이고. 그렇게 뭐였어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선진국 있는데도 정년은 65세까지 아니고 현재는 60이니까 60까지는 건강에 관한 시그널은 없어. 일반 평균적으로는. 아까 이제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일찍 죽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장에서 문제는 뭐예요? 리타이 하기 전까지는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안전은 뭐예요? 건강한 청년이 죽고 그전에 20대가 죽고 40대 미만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 자가 더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건강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한데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박사이다. 여러분 식탁에 보면 건강식품 얼마나 있습니까? 많죠. 나중에 보면 날짜 지나가지고 버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기꺼이 지갑에 돈을 내더라. 너 건강을 위한다니까 기꺼이 시간을 내더라. 어디요? 주변에 막 산책 다니고 뭐 이렇게 건강센터 만들어놓은 거 다니잖아요. 수영 다니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고 돈 자기 지갑도 여는데 안전이 더 중요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돈도 안 낼 뿐만 시간도 안 내. 안전공단 공짜로 가게 해준다도 않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우리나라지만.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가 제공을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컬러풀하게. 안전공단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보세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 소방, 내무, 행정자치부는 다 보세요. 다운로드하면 돈 주라고 해요? 안 주라고 해요? 공짜로 주죠. 그거 안 가져가죠. 안 가져가니까 또 현장 출장 가가지고 막 포스터를 나눠줘요. 여러분, 미국에 오샤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청이. 아까 이제 영국에 HS도 있고, 일본 같은 중재방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 이 자료 내가 필요하니까 다운로드 해야 됐다면 돈부터 입금하라고 해요. 그게 차이라니까요. 그게 차이요, 그게. 이게 안전을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죠. 제가 공공기관 저도 있어서 공공기관은 어디든지 민간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게 안전보건 정보가 재미있는 소설도 아닌데 누가 사보겠어요. 민간은 돈이 된다고 하면 이걸 기꺼이 사볼 수 있게 가독성 있게 뭘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 시장이다. 제가 부산 본부장 하면서 그때는 뭐 박근혜 정부 때인데 창조 경영한다고 어떤 사람이 발표하라는 나 깜짝 어떤 여자분인데 난 우리 보건복지부의 그 의료 정보하고 우리나라의 호텔인가 뭐 이 정보하고 뭐 해가지고 1인 창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다고 발표한 케이스를 보고 깜짝 놀랐죠. 뭐 그런 정도 하대기 뭔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되니까 우리끼리라도 뭔가 아이템이 될 만한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은 그 리비 법칙 알죠? 리비 법칙. 리비 법칙이라는 물동이 있으면은 통나무 있으면 가장 낮은 그 판막의 수준의 물이 가득 차지 나머지 흘러버리고 버린다 요소가. 그러니까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중대재해처분 규제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면 과학기술의 고도화가 돼 있어.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안전문화 수준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이게 제일 낮아. 결국 성과는 안전문화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여기 리뷰 법칙. 문화가 20이면은 이 초록 나무는 이 정도밖에 못 크고 있다는 것이 아무리 제도가 높고 기술이 발달해도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의 같은 경영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차고 나가야죠. 안전의 실천의 미학입니다. 제가 그 논어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제 나름대로 뭐 제가 원본은 못 읽고 누구 써놓은 책들을 잘 보니까 이게 공자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논어의 저자는 공자가 아닙니다. 공자 제자가 기억을 더듬어서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왈. 다른 거 왈이 안 쓰는데 공자왈이 나온 거예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거기 보면 하기 시습지면 불령요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 말을 그전에는 그냥 습자에 대해서 관심을 썼는데 이게 익힐 습자가 기두자 새 날개에다가 흰 백자잖아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새끼 새가 갓 깨어나면 어미 새한테는 딱 한 가지만 배웁니다. 너는 창공을 날라야만이 평생 먹고 살 것이다. 요거 하나 학을 하고 수만 번의 날개짓을 해서 비로소 평생 먹고 살아. 지 죽을 때까지. 요거는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윤문부 박사도 안 알려준 내가 지어낸 말이니까. 그럼 뭐냐? 안전은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를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사고 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배운 거죠. 행동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습이 중요하다는. 그런데 하기 시집쯤 불령 열어라. 이걸 제가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어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제일 나쁜 놈은 모르고도 안 배운 사람. 그나마 좀 나은 사람 모르니까 배우기라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좀 모르니까 배우고 실천한 사람. 모르고 배우고 실천하니까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수학 문제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 보면 수학이 어렵다 하니까. 그럼 도서관에서 다음 풀이하라 해가지고 8절지에다 두 페이지 쓰면 0.75가 나왔는데 정답 맞춰보면 맞으면 기쁨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막 하기 시집쯤 불령 요러더라고. 기쁨. 아, 그때 기뻤다. 기쁨 뭐 자랑질을 해야 되잖아요. 남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맛집 있으면 남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이렇게 즐거워야 돼. 즐거울 정도로 내가 돼야 되고, 그럼 남한테 전파하고 전도하고 다녀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안 해. 즐겁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 이야기인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도산 안청호가 있대. 호란짐 배워준 세죽순 자가 최고다. 그 말이지. 소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토론하다가 소가 굶어 죽잖아요.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이것저것 고민한 것보다도 여러분 같이 인공지능 데이터 전문가가 진짜 혁신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이 가능하도록 주는 것이 최고의 소를 살리는 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